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소중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우리 박형권 딜로이트 파트너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원미 산업연구원 본부장님, 그리고 규제 계획에 대해서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 교수님, 이 세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형권 파트너님께서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딜로이트에서 그 테크놀로지 미디어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 담당하고 있는 박형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화두부터 좀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신 그래프일 텐데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1935년에는 90년 정도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17년에는 25년, 실직 추치로 25년 정도가 평균 수명으로 추정이 되고, 이것들을 포캐스팅했을 때 사실 27년이 되면 훨씬 더 줄어서 한 14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회사가 없어지는 거라기보다는 S&P 500에 등재가 됐다가 이탈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느냐라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외부 환경의 변화조차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변화 속도에 더불어서 대응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화두가 될 테고요. 그렇다고 하면 작금의 상황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측면에서도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보면 사실 1, 2차의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디지털이라는 기술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거니와 새로운 기술이 업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정말로 그 산업의 코어 프로세스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던 시절이었고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컴퓨터, IT,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실 IT 기술이라는 것들은 지원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2016년 이후로 흔히 논의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실 AI, 로봇, IoT, 빅데이터 내지는 이들의 모든 융합기술이라는 것들이 그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그리고 오히려 비즈니스를 리드하는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기술 자체가 산업을 리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글로벌리 그 산업별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수준을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디스플레이라 전자정보통신까지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각 산업들의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를 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추진 시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전자정보통신은 추진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도 그럴 것이 전자정보통신이라는 산업은 디지털이라는 것과 직접 맞닿아 있고 실제로 그 제품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IT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반도체랑 비교를 하자면 반도체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팹에 대한 투자가, 이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의 방식이나 시작점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제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 인프라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팹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점이 사실 나노 기술이라는 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추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팹 투자에서 적용된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비즈니스로 가져가셨던 케이스고요. 전자정보통신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작은 하셨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공장 설비라던가 생산 기술이라던가에 대해서 그 팹 투자 방식으로 완전 브랜뉴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 자체는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해서 대비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공정들이 반도체랑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시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가 팹의 그 나노 기술이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새롭게 크게 팹을 늘려갔던 반면에 디스플레이는
11년 정도에 지었었던 8.5 제너레이션 이후에 아직까지도 8.5 제너레이션의 팹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뭐 10.5 제너레이션 투자가 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팹 단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정에 있어서 마이너한 단위로 계속 적용과 실패 사례들을 좀 모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 시기가 반도체랑 유사하고 그 산업의 공정이나 프로세스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측정하는 방식인데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단순히 어떤 생산 기술이나 경영 환경에 적용되는 것에 앞서서 사실은 얼마나 그 최고 경영진이 비전을 갖고 있느냐부터 실제로 그것들이 에코시스템에 활용되느냐까지 가지고 평가를 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남는가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는 그 한국 디스플레이 협회랑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시장 조사한 것들을 좀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면 사실 뭐 아까도 이제 좋은 뭐 지표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실제로 뭐 2010년 초반 정도까지 크게 성장기, 산업 자체가 성장기를 겪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는 총 물량 기준으로는 플럭세이션이 있지만 성장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저희 OLED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수요 확대를 기반해서 시장이 엄청 늘어난다라고 좀 판단하기도 좀 힘든 시기입니다. 또 하나 경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OLED, LCD 뭐 그다음에 이제 혼합하는 공정에서 이제 주요 업체들의 뭐 저희 출하량 기준으로 마켓 셰어를 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미 OLED는 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도미넌트하고 있지만 저희가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LCD는 사실 두 업체를 합쳐서 한 17% 정도 셰어로 중국 업체에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밀린 상황이 단순 뭐 시장 수요 뭐 내지는 자국 기업이니까 뭐 중국의 그 CE IT 메이커들이 많아지니까 중국 패널을 많이 쓸 거다라고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 업체 대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동일하다라는 수준을 봤을 때 인건비, 감상비 그리고 뭐 기타 비용들이 사실 한 25% 정도 중국 업체들이 싼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이제 공식화하기 힘들지만 중앙정부 내지는 그 성정부에서 지급하는 뭐 이 보조금들을 했을 때는 뭐 훨씬 더 저희가 원가 경쟁력에서 여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저희가 잘했던 새로운 기술로 앞서 나가는 것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도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디스플레이 기술은 CRT, LCD, OLED 이후에 명확하게 그림이 저희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업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CRT와 LCD는 전혀 다른 기술이었고요. LCD랑 OLED도 공정상 유사함은 있지만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근간 기술이 LCD, OLED에 있는 상태에서 폼팩터가 바뀌는 상황이고 명확하게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무엇이다라고 업계에서 인정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뭐 앞에 이제 컬러 필터의 소재가 바뀌거나 뭐 이 사용되는 발광체가 바뀌는 수준에서 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이것들이 뭐 저희 뭐 국내 양사가 좀 다른 기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들이 넥스트 디스플레이의 표준이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도 앞서 나갈 수 없고 원가 경쟁력은 25%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화두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딜로이트에서는 사실 그 기술을 적용하는 것 외에 기술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노베이션, 디자인, 그다음 오거나이제이션이랑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 네 가지 요소가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연히도 익스포넨셜 임팩트를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단순히 그냥 산업에서 얘기되는 섹시한 컨셉으로 머무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기술 외에 조직 안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인력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익스포넨셜하게 성장을 드라이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는 크게 이제 Imagine, Deliver, Run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Imagine은 사실 조직 안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센싱을 하고 어스피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결정하는 단계의 핵심이 있고요. 딜리버는 실제로 그것들을 더 깊게 보고 디자인을 해서 이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프루븐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미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플래닝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뭐 작게나마 컨셉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고 이것들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딜리버 단계고요. 이것들이 향후 런에 가면서 실제로 좀 스케일 있게 실제로 적용을 하고 런칭을 하면서 운영에 적용을 해내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한테도 모두 유사하게 활용이 되는 단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라고 보면 물론 이제 다양한 디지털라이제이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설계, 생산, 검사, 경영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레거시로 진행하시던 방법들이 많이 바뀌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것들은 최근에 제가 서브하고 있는 고객사분들을 보면 지금 공정에서 쌓여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고민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내부에서 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액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다 보니까 생산과 검사, 아마 반도체도 유사할 것 같은데 저희가 용량 기준으로 데이터를 어디서 제일 많이 모으시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90%가 생산과 검사 관련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활용을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생산에서 기존의 이제 설비들이 좀 사일로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IoT로 연결되고 공정이나 설비의 센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후행으로 유지 보수를 하셨다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앞에서 쌓인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이 장비가 이 설비가 언제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예측 정비 그리고 똑같이 우리의 제품에 있어서도 불량들이 나왔었던 작업 환경의 조건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라인에서는 내지는 앞으로 더 운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불량률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검사에서도 과거에는 양품이냐 불량품이라는 검사 중심을 좀 피지컬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들도 검사 정보를 활용해서 불량이 난 제품들은 어떤 라인에서 어떤 장비를 어떤 조건에서 했냐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을 설비업체나 부품사 등과 좀 공유를 하면서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고 빠른 적용을 시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술들을 적용하고 데이터만 모아서 분석을 잘 하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애스펙트인데 내부의 리더십, 관리 역량 그리고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1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경쟁력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lack of experimentation, 실험적인 시도들이 되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들이 제일 챌린지다. 두 번째가 리더들이 실패한 경험에서 조직의 러닝들을 공유하는 건 37%밖에 안 된다. 그리고 22%의 회사들이 디시즌 메이킹 어토리티를 로우 레벨로 내리고 있다는데 사실은 되게 적은 숫자인 거죠. 디지털화가 되면 리더에서부터 로어 레벨까지 델리게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데이터는 글로벌 데이터입니다. 한국 시장에 한해서 조사가 된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90%가 이게 리더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최소한 연 단위로는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온고잉 베이스로도 한 절반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오거나이제이션이 이런 기술의 발전을 서포트하는데 만족하는 수준은 3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눈여겨볼 것이 우리가 머추어된 오거나이제이션의 그 디지털 리더에 대한 니즈가 64%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이 14%,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추구하는 과정이 전사의 공유가 되고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나 실패 결과가 공유가 되고 이것들을 추진하는 리더들이 잘 관리가 되고 키워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하나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는 그 디지털 오퍼레이션 모델, 디지털 오퍼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크게 3가지 꼭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설비나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해서 쓸 거냐라는 이제 디지털 이네이블러에 대한 얘기고요. 이걸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디지털화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리더나 조직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이 2개가 합쳤을 때 실제로 그 회사의 역량이나 프로세스가 디지털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 기술 도입과 기술 적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머지 2가지들이 발을 맞춰 나가야 사실은 저 부분에서 일어나는 병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로 전환하는 단계를 크게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팩트가 익스포넨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과 전자정보통신 사업은 두잉과 비커밍의 중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익스플로링이라는 단계는 이제 그 전통적 기술을 활용을 하되 기존 역량의 자동화 내지는 디지털 실험들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조금 더 넘어오면 두잉이라는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되 이것들이 부분적인 개선에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나가면 비커밍, 디지털 기술을 하되 이것들이 보다 동기화된 기업의 변모,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나 내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적용이 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비잉이 디지털 관점에서 최적화되어 있고 전체 에코시스템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현재의 단계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부분적인 개선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진보된 변화를 추진하고 완전 기업의 동기화가 되어 있기에는 약간 부족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현상 내지는 베너핏이 있을까를 보면 기술의 변화는 항상 익스포넨셜하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주기에 대한 그 성능 개선에 대한 주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IT 기술 서비스들의 사용자 그래프들을 보면 다 익스포넨셜하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업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사업 생산성은 리니어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 변화를 따라잡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생산성과 잠재력 간에 생긴 갭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경쟁국과 경쟁사들과의 어쩔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경쟁력을 얹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리더들과 또 디지털을 담당하는 CDO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디자인과 딜리버리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흔히 논하는 소부장 업체들까지 확장이 됐을 때 사실은 디지털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한국의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 기술을 단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 안에서 힘을 얻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 사례들, 디지털화를 했더니 실제로 우리의 사업의 경쟁력이 올라갔다라는 클루를 찾아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나아가서는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체뿐만 아니고 이들에게 부품 소재나 장비를 공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회사들까지 확대 적용이 되는 3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이제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을 포함하여 조금 나와서 보았을 때 사실 새로운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산업에 뭐 저희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고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디지털 테크라는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분량이나 수율을 개선한다라는 것 자체가 코스트에 대한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뉴 컴페티터, 뭐 이종업 기업과 경쟁, 뭐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는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미국 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그 AI 팀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이 장비에 대한 선제 정비 기능들을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업체는 SK텔레콤의 사내벤처로 시작했었던 마키나락스라는 AI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큰 조직의 AI 팀이 못 풀던 것들을 마키나락스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작은 뭐 사실 데이터의 필드 값도 붙어져 있지 않은 것들을 덤프를 해주고 이걸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봐라라는 도전을 받았고 사실 마키나락스는 이걸 가지고 90% 이상의 확률로 예방 정비에 대한 그 데이터 값이 실제로 뭔지도 모르는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조건에서는 뭐 불량 내지는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 됩니다라는 예측을 해놓고 지금은 사실은 이 두 업체가 반도체 장비, 뭐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또 하나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좀 만들어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이어졌을 때 이제 커스터머 니즈를 발굴하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까지 고민이 넘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전자 대기업들이 소비자 조사를 별도로 돌려서 진행을 했다라면 디지털이라는 화두는 그 오운드 미디어 그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우리의 고객들이 어떤 행태를 보내고 이들의 니즈가 어떤 것들을 직접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어떠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것들을 직접 게더링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뭐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AI, IoT, 빅데이터들은 기술의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붙으면 대기업 제조사에서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을 다 적용을 하려면 우리한테 공급하는 장비 회사들이랑도 데이터를 나눠야 되고 이들의 장비 개발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도 우리의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공유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잘 안 보시고 계실 수 있는 클라우드와 블록체인까지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안전한 보안 상태에서 리킹 없이 주고받아야 되는 프로토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발전이 되고 이것들이 실제 뭐 로보틱스라는 프로세스 내지는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변되는 생산 공정에 적용되는 상황들이 당연히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가 드리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은 물론이고 전체 제조업에 있어서 세 가지의 그 디지털 중요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조직 자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활용할 건가에 대한 조금 더 데이터 거버넌스를 새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뭐 CDO로 대변되는 데이터 중심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임원 내지는 이것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어서 전체적 조직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될 건가라는 디지털 조직에 대한 중요성이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드리븐 AI라고 해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영 의사결정에서부터 실제로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제조 설비에까지 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제조업에서 첫 단추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인프라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부족한 이 보고를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